지금은 필수적으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섹터도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업종 지금보다는 아마도 이들이 주도주가 되려면 조금 더 시차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꽤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7월달 F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의사록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곰실곰실 미국의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조금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달러는 강해지고 이 한 달 동안에 이어졌던 최근에 7월 달부터 이어졌던 이 안도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상승 동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9월달 FMC가 있고 8월달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환율 움직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노란색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노란색이고, 우리 원화 환율이 이 검은색, 원래는 조금 짙은 남색인데요. 검은색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을 제가 17년도부터 약 5년 전부터 해서 추이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달러 원 환율은 역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올라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환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강세 흐름으로 역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보이기 쉽게 그려놓은 거니까 참고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자, 이 달러 원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다? 12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원화의 강세 흐름입니다. 그때 코스피는 올라가죠. 반대로 1000원에서 1200원까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코스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죠? 자,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때 환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00원대 있던 환율이 1300원까지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코스피도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냐? 네,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면 7월 달인데요. 7월 달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안정을 이제 조금 찾는 듯 했는데, 네, 이렇게 안정을 좀 찾는 듯. 코스피, 이건 코스피 지수죠. 올라왔죠.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정도에서 2500까지 회복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환율도 조금 이렇게 회복을 했죠. 근데 1300원 아래로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다시 1300 금요일 날 1326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과거 때 대비보다 더 낮은 지금 환율 수준이잖아요. 그죠?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나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하반기에 봐야 될까인데, 우리가 돈이 들어왔을 때,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섹터가 하반기에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월급 받으면 뭐 하죠? 밥 먹죠, 그죠? 이마트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에서 이렇게 사서 가족들 음식 해 먹죠. 그 다음에 원유, 가스 이런 비용들로 나가죠. 그리고 뭐죠? 저도 대출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출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자 다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선순위죠. 이거 다 빼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돈 남으면 자동차 사볼까? 스마트폰 바꿔볼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소비하는 것도 지금은 힘든데,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거죠. 주머니가 팍팍하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그렇죠? 요게 하반기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면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제가 폴드 3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갤럭시 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폴드 폰 4가 새로 나왔잖아요. 갤럭시 폴드 4가 나왔는데 원래 같았으면 여유가 좀 있었으면 3 요거 쓰다가 약간 조금 지겨운데 이제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안 듭니다. 고장도 안 났을 뿐더러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쓰던 거 계속 써야지 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지금 씀씀이가 먹고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서 힘든데 어떻게 내가 여행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비행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필수적으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섹터도 하반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올라가는 금리와 물가를 잡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금리를 지금처럼 중앙은행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공급을 확 늘려야 됩니다. 공급망 투자를 많이 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주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차가 걸리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공급을 늘리고 난 다음에 이 주도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공급을 늘렸을 때는 조선, 철강, 건설 뭐 이런 섹터들, 해운 이런 인프라 뭐 투자하는 기업들이 과거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수가 7배씩, 뭐 5배씩, 3배씩 막 올랐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급망을 확 키워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가와 유가가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올랐던 업종이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업종.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마도 이들이 주도주가 되려면 조금 더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유가가 더욱더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 화학업종은 이제 스프레드가 좀 좋아지니까 원유 가격, 나프타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마진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화학주들도 바닥을 잡아가는 그러한 사이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급을 좀 늘려주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그 차화전 같은 저랑 랠리가 왔던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주도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이 막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한 20%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50% 증가한다. 시장 예상치를 이거 넘어선 거잖아요.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고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주가는 더 위로 튀겠죠. 이런 종목들을 주식들을 우리는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또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하고 난 다음에 수요가 살아나는데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내가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 주도주가 탄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게모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조선 기자재 쪽이 약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몇 년 동안 조선 산업이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조선이 발주가 많이 나오고 수주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조선 기자재들이 실적이 아주 잘 나오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주도주는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태조 이방원이라고 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언제 팔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제 자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추격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조어가 나왔고 주가가 이미 꽤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올라가는데 막 추격해서 신규를 막 공격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 태조 이방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코엑스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식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꽤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냥 몸으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끝이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그러면 슬슬 과열로 진입하나? 그럼 내가 언제 팔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문제죠. 뒤늦게 편성했다가 빠져버렸을 때.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주도주의 흐름은 이렇게 나타난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기에 있죠. 연초위의 상승률이 여기입니다. 네. 근데 위에 보시면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이 종목들은 네,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히 이렇게 앞서 나가는 모습. 이게 이제 주도주의 흐름.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자, 조선기자재. 제가 이 부분을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은 바닥에서 아직 여기서 연초 이후에 기고 있는데 성강밴드, 현대미포, 태광 이런 종목들은 70%, 80%씩 연초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주도주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제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실적 기준으로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태광도 이제 10배가 넘어갔고요. 성강밴드도 10배가 다 넘어갔는데 하이로코리아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 이제 하이로코리아 정도는 그래도 아직 6배니까 한번 아직은 들어가 볼 만한 자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8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로코리아도. 그죠? 꽤 피팅도 이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위치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2차 전지 밸류에이션 업데이트 해놓은 것까지 쭉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은 여기에 있는데 위에서 다 주도지의 역할을 방산도 했고요. 원자력도 꽤 그런 역할을 BHI부터 해왔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들은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위에 이렇게 있고 BHI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컨퍼런스 콜을 제가 듣고 원래 예상 매출액과 예상 영업이익을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15배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네, 이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도주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 저는 한 2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자문사 70주 차화정 때처럼 적게는 그때 자문사 70주가요. 종목들이 3배에서 4배 오른 종목들이 있고 많게는 7배에서 10배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문사 70주 중에 2009년도와 11년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랠리. 예. 기아차가 그때 한 10배 정도 올랐죠. 그죠? 7,000원에서 거의 한 7만원까지. 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여기서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언제쯤 내가 엑시트, 팔아야 될지를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이제 3분의 1 정도를 미리 이번에 많이 올랐을 때 한번 좀 챙겨두시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나머지 3분의 1을 언제 팔까? 예. 이 관련된 ETF나, 펀드가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조 이방원 관련된 섹터에서 업종에서 새로운 종목이 신규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거 호황이 이제 거의 진짜 클라이막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 산업이, 그 종목이 아주 실적이 잘 나오고 업황이 최고조에 있을 때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신규 상장할 때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몸값을 내가 최대한 높게 받아야 회사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황이 엄청나게 좋을 때 상장을 시키겠죠. 그래서 보통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 상장을 했을 때라면 업황이 거의 고점 정점에 있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고 윗꼬리가 달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태조 이방원 섹터 중에서 그 관련된 섹터에서 뭔가 좋은 내용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렇게 오르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밀려버리는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 호재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네? 이거는
분할 매도의 또 시그널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하반기에 결국에는 제가 음식료, 식품, 음식품,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필수 소비 업종 쪽으로 계속 관심을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공급망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쪽을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플랜트 발주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그래서 이 플랜트 발주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피팅이거든요. 피팅. 예. 근데 피팅이 보시면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중보다 플랜트 쪽으로 들어갈 때 피팅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가스 플랜트, 최근에 LNG 플랜트 많이 짓고 있죠. 예. 해양 플랜트도 아마 발주가 서서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피팅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데, 많이 오른 피팅보다는 좀 아직 주가가 안 오른, 예.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고 덜 오른 쪽에서 우리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이쪽에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 드렸는데, 조선에서도 제가 조선 기자재 공부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꽤 몇 개월 전부터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 플랜트 쪽, 예. 여러 가지 발전 플랜트도 있고 많이 플랜트 쪽도 있는데요. 이 플랜트의 주요 설비가 터빈이 있고요, 보일러도 있고 발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HRSG라는 요게 있는데요. 열 에너지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전기 터빈을 돌리는, 구동하는 데 역할을 하는 이 HRSG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플랜트가 설비가 점점 확대가 되면, 구축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 필수 장비들이다라고, 기자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옛날 자료다 보니까 두산 중공업이라고 다 표시가 되는데, 요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 BHI가 원자력 관련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BHI입니다. 한글로. 그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S&T 에너지, 예. 그 다음에 또 이란 플랜트 기자재 기업을 인수한 S&T 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뭘 하고 있다? 예. 이 발전 관련해서, 플랜트 관련해서 기자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좀 남들이 아직까지 별로 모르고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종목들을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S&T 에너지 금요일날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목요일인가 아마 수요일날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 안 보고 있는 쪽, 제가 공부하고 있는 쪽 힌트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어쿨러 쪽 수주가 나오면서 빵 좀 튀는 나왔죠. 에어쿨러.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이게 수주 나왔는데 공시 봤는데 이게 내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S&T 에너지가 18일 날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수주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계약 상대가 S&T 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S&T 걸프가 뭐 하는 회사야? 궁금하면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구글에 가서 이렇게 그대로 붙여놓고 엔터를 딱 눌러주셔서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네. S&T 걸프라고 나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에너지 플랜트 관련된 부분들 하고 있는 쪽으로 이번에, 계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동 쪽으로, 사우디 쪽으로 뭔가 이번에 수주를 받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도 조금 내용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인데,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엘라바마 공장이 있고요. 여기 40만 대를 지금 생산할 수 있고, 기아는 34만 대를 여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공정전환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노조하고의 약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는
그 제네시스 기종을 여기서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가능을 하다. 근데 기아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25년이 되어야지만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금요일 날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 게 현대차는 이 하락기업을 일단 메웠습니다. 현대차는 2.2% 오르면서 메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먼저 이 전기차를 올 하반기부터 일단 조금이라도 먼저 생산하는, 그래서 수혜를 약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현대차가 먼저 이렇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고, 기아는 보시면 아직까지 이렇게 갭을 만들어 놓고 이 갭을 못 메운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도 완벽하게 이 이슈가 희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 뚱뚱한 음봉의 시가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적어도 요 앞에 있는 요 갭 하나 정도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이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차는 조금 녹여가고 있지 않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